처음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폭격이 이뤄진 것은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난 4월 이후 38일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글로벌 통신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티아나 씨. 반갑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수도 키이우를 재공격했던데 큰 피해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 키이우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빈 건물이어서 부상자만 한 명 나왔습니다. 사실 키이우에선 지금도 매일 서너 차례 사이렌이 울리다 보니 무서움보다는 또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망공호로 대비하기보단 지친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피난 갔다가 키이우로 돌아온 주민들은 또다시 키이우에 전쟁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지금 러시아군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의 인근이죠. 하르키우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이번 전쟁이 있기 전에 하르키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땐 사람들도 많고 화사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곳곳이 폭격으로 물타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치 산산석의 건물이 건물을 한입 삼켜버린 모습이었는데요. 몇 개월 만에 편해버린 도시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떠난 지역에선 피난민도 들어오고 있고 다시 일어서려는 시민들 모습에서 희망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이 목격됐습니다. Прилет по ДВРЗ.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수도 키이우의 열차 수리 공장. 38일 만에 단행된 대규모 공습이었습니다. Сегодня утром в 6 часов в сторону ДВРЗ было выпущено 5 ракет. 4 ракеты упал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авода. 최근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수도 공습을 재개하며 경고를 날린 겁니다.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оставляться, из этог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ыводы, и применя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которых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тем объектам, по которым мы пока не наносим. 이틀 뒤 하르키우의 대형 쇼핑몰에서도 폭발이 일어났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하르키우에서 퇴각했던 러시아군이 기습적으로 다시 폭격을 감행한 겁니다. 제작진이 직접 가본 현장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천장과 매대가 무너져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 뒤에는 하르키우 버스토르 쇼핑몰입니다. 하르키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음식품 등 사고 있는 쇼핑몰인데요. 11시경에 이 쇼핑몰을 로켓 공격으로 이렇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밤중 폭격 소리에 놀라 공포에 떨었던 주민들. Конечно. Конечно, слышали. Мы находились дома в этот момент. Дети очень сильно испугались, естественно. Мы испугались, а муж уже спал, подскочил. Супермаркет, не военный объект, а обычный супермаркет, где мы скуповываемся. Прилетел какой-то, видимо, снаряд, не знаю какой, и вот такие разрушения. Хорошо, что... 러시아와의 접경 도시 하르키우는 침공 초기부터 집중 공격을 받던 곳. 지금은 전쟁의 상흔을 아는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방공호로 쓰였지만 지금은 생계를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당시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만이 한켠에 남아 하르키우 주민들의 평화를 향한 절박한 바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기차역은 오랜만에 온기가 가득합니다. 한때 생이별의 시작점이었던 이곳은 피란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가족이나 연인과 상봉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Как нам домой хочется. Как ощущения? Вступили на Харьковский вокзал. Плачу. Хочется домой. Не вокзал.
군인인 세르히 씨도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2달여 만의 만남은 그동안의 그리움만큼 절실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кажіть, будь ласка, кого зустрічаєте? Я детей своих. А скільки у вас? 3. Вони з дружиною були десь Да, в Польше. в Польщі. Да. Будем боронить, и будет все хорошо. Да? И будем жить в Украине.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르키우 옆 돈바스 지역에선 연일 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차지하지 못한 도시에서는 갈수록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며 초토화되는 상황. 돈바스 지역에서 주요 거점으로 꼽히는 곳은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리시찬스크와 바흐무트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 돈바스를 사수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측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Украины! Ложись, пидор! Вставай! Быстрее!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매일 최대 100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전사하고 러시아 군인들의 죽음 또한 연이어지며 전쟁은 소모전으로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주장합니다. Развивается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Попас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о 97% территор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누가 이 지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곳. 우크라이나군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Фронтова ситуація за добу без суттєвих змін. Сєвєродонецьк, Лисичанськ, інші міста Донбасу, які окупанти вважають зараз ключовими мішенями, тримають. 시민들은 일상을 재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멈출 기미가 없는 총성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도 하르키우의 지하철도 다시 다니게 됐고 또 피난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많이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게요. 하르키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졸업식도 열렸다고 하거든요. 졸업식. 네, 그런데 이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물론 3분의 1밖에 모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폐허가 된 학교 앞에서 왈츠를 추면서 전통적인 졸업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또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빨간 드레스를 입고 폐허가 된 학교 건물 사이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친구들하고 졸업 파티 하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예쁜 그럼요. 드레스 입고 그렇죠. 좀 이렇게 즐거운 졸업 파티를 기대했었는데 러시아 침공 때문에 어렵게 됐다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네, 소녀의 모습과 잿더미가 된 건물 풍경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 졸업 행사 하면서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언제 또 포격이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네,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을 두고서는 지금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역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네. 사실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루안스크 내의 대도시가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돈바스 동쪽 지역인 루안스크 주가 사실상 러시아 쪽에 다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지역끼리 이제 그 도로가 굉장히 잘 용이하게 뚫려 있는 곳이에요. 그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선 돈바스 서쪽까지 진출이 용이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 돈바스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에서 돈바스 그리고 남부 헤르손 지역 그리고 이제 이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이제 육로를 자기네들이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다가 현재 러시아에서 점령한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러시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화망이나 이런 각종 통신망 그리고 교통망 심지어 러시아 은행까지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크림반도를 2014년에 병합했던 방식이 바로 주민투표였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병합하는 방식이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이미 최근에 보니까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로 넘어갈 경우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사실 러시아가 3월 25일 날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의 목표로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최소한도의 전쟁 명분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러시아도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전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기대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빼앗긴 것이니까 이것이 쉽진 않은 상황이죠. 당연하죠. 지난 2일 그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서방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저희 KBS에서 방송한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특집 2부작이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한국 언론 최초로 우크라이나 현지를 취재한 68일간의 기록. 당시 다큐에선 다 담지 못했던 참상을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크라이나 침공 38일째인 4월 1일. 수도 키우에 다가가자 아침부터 공속경보가 울립니다. 키우 시내 곳곳마다 많은 체크포인트들이 있어서 내국인, 외국인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통화한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으며 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문소 곳곳에서 제작진 또한 신분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Журналисты, да? 코리아노 카라이스키. 크림반도 출신인 운전기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까지 확인하는 군인들. Перевіряємо транспорт весь, бо є дані розвідки, що диверсанти проникають у місто і здійснюють свої чорні справи. Ну, наприклад, ставлять мітки для того, щоб стратегічними ракетами «Калібр», «Іскандер». 전쟁 초기 수도 키우로 진입하려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결사항전을 벌인 곳 부차입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부차 지역. 주민 대부분이 피란을 떠났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달 만에 철수한 뒤 4월 3일 제작진은 부차로 향했습니다. 최고의 격전지 부차에 들어서자마자 양쪽으로 포탄을 맞은 수많은 집들이 보이며 거리에는 불에 탄 자동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잔해만 남은 시가지. 러시아군이 민간인 600여 명을 학살한 정황이 발견된 이래 부차 지역에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Оце таке зробили. В нас було таке чудове місто. Одне з найкращих. А от так, бачите, оцих собак я годую. Цю вбили, а ті годую. Ну, застрелили. Снайпера. В том доме, там 10-этажный дом. На 3-м этаже был штаб, а на 7-м снайпера сидели. И стреляли, вот кто ходит, значит, пш-пш. Я за водой иду, и пульки так пим-пим, ну пугали. 러시아군 퇴각 후 발견된 민간인 시신들은 전쟁 범죄의 잔혹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안내로 고급 주택단지를 가봤습니다. 러시아군이 침입한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Там заїжджали прямо танки у дома прямо заїжджали. Це жах один. А тут що вони робили? Що вони все крали, ходили в під'їзди і все витягували, і все крали в мішки, все виносили. 피란을 떠나며 굳게 잠가놓은 문은 강제로 뜯겨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누군가 파헤친 흔적이 역력한 방 안. 집주인의 귀중품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Russian is not warrior, it's not troopers. It's he goes to the every one of this apartment, go out, breaking the doors and stealing everything. 집안의 모든 술병은 비워져 있는 상황.
지역 우체국 CCTV에는 훔친 물건을 러시아로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의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수도 키우 인근 호스트멜 공항. 세계 최대 규모 항공기가 전쟁의 폐해를 절실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Airplane named by Mriya. It's a dream in English language. Russian destroyed our lorry. 꿈이라는 뜻의 항공기 무리야. 잔해 속에서도 벼텨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루려 하는 꿈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Але нічого, українці дуже потужна, сильна нація, ми відродимо все і зробимо ще більш кращий літак, і все у нас буде добре. Слава Україні! 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위기에 놓인 모든 이들의 용기와 의지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이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미치고 있죠. 그렇죠. 영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때문에 국민 음식이라 불리는 피쉬앤칩스 가게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조영중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물가가 높기로 악명 높은 영국 런던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피쉬앤칩스. 여왕직이 7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세트부터 단품 음식까지 대부분의 메뉴가 15,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음료까지 추가하니 주문과 함께 바빠진 주방. 같은 지역에서 33년간 식당 2개를 운영하던 해리 씨는 지난해 코로나로 식당 한 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배달 중심의 피쉬앤칩스 매장에 집중했죠. 하지만 하나 남은 식당마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료품값 상승으로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브렉시트, 코로나에 이은 3연속 악재가 터진 거죠. 주방에 들어간 취재진에게 해리 씨는 가장 먼저 큰 기름통을 보여줍니다. This is sunflower. Yes. This was £25 before the Ukraine war, and now £48. Just for 2 months it's changed. Yes. So do you think that it will be more higher? The price is getting more? I think it will go up to possibly 55, maybe 60. Like potatoes at the moment, £11. Okay, they should be 7. 가장 심각한 건 생선입니다. 러시아에서 3분의 1 가량 수입하는데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생선 물량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Easter, I could not get haddock. No haddock, quality haddock. I couldn't get haddock. How much more can we charge for fish and chips? 14.50 with due respect, it's a lot of money. There will be some fish and chip shops closing down. I'm sorry to say. God forbid, it could be us.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대표 음식이 된 피쉬앤칩스. 해리의 가게를 찾는 단골은 물론 이웃 상인들까지도 피쉬앤칩스가 직면한 위기를 안타까워합니다. Very sad because I think the fish and chip shop, as well as the local pub, is the lifeblood of any community. There are things that are very, very special to British tradition and British life. 코로나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 이래 약 7,000개의 피쉬앤칩스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많은 피쉬앤칩스 매장이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것이죠. 영국의 피쉬앤칩스 매장들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은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영국 식료품 가격 인상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가파르고 높은 편이며 식품별로 보면 기름, 생선, 곡식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부 피쉬앤칩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료들이죠. 식료품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피쉬앤칩스 주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런던에서 약 120km 떨어진 해안마을 마게트에서 평생을 산 니콜은 10살 때부터 15년간 다닌 피쉬앤칩스 매장에서 음식을 사 먹곤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피쉬앤칩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I want to support them. You know, they're basically my friends at this point, but they're not the only ones in a financial crisis. We've also got to economise. So I think instead of it being like a weekly staple that it used to be, it may be one of those that maybe like once a month I will. 실제로 영국의 식료품 인플레이션으로 니콜도 물가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마트에서 장을 봐도 예전처럼 냉장고를 가득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We normally have a lot more like deli meats, so we have a lot of chorizo normally, but we don't have any of that at the moment. But yeah, it does seem to be getting steadily smaller and smaller as time goes on. It's starting off small, so it may only seem like a couple of pence, but for every big food shop, all those couple of p's add up until eventually you're about 10 or worse off. And that £10 can do a lot of things nowadays. 지난달 27일 영국 전역 4개 도시에서 영국 생선튀김협회가 주관한 전국 피쉬앤칩스의 날이 열렸습니다. 약 50회를 맞는 유서 깊은 행사죠. To celebrate National Fish and Chip Day, we're giving away fish and chips for free. How about that, eh? Fantastic. Bring it on. 이번 축제에서 영국 생선튀김협회는 피쉬앤칩스 산업이 처한 위기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이번 식료품값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Well, this is the biggest crisis we've ever seen in over 160 years of history. It's definitely the scariest situation there's ever been because it's everything at once. So, yeah, I think we're probably going to lose a few shops. I mean, we always thought that probably about 30% of the shops, 33% of the shops would go in the next 5 years because especially when you go up north, there's a lot of smaller shops that are. 현재 피쉬앤칩스 산업이 직면한 최악의 위기는 유럽을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할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PD 특파원 조영주입니다. 네, 영국 소식 들어봤고요. 이번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였던 한 시민이 숨지면서 브라질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들은 해당 시민을 트렁크에 가두고 최루탄을 던져 넣어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 증가 추세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현덕 PD가 살펴봤습니다. 늦은 밤 거리에서 시위하는 시민들.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제니발도 씨의 약봉지를 마약으로 오인, 제압하던 중 그를 트렁크에 가두고 안에다 체류가스를 터뜨렸습니다. Meu Deus do céu, cara. O cara é trancado assim. Vai matar o cara ali dentro, mano. 제니발도 씨는 끝내 의식을 잃고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Suspendeu as mãos, suspendeu a roupa para mostrar que não estava armado, né? Baixou a mão, botou no bolso, tirou o remédio, mostrou. 제니발도 씨의 죽음은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을 살인자라 부르며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라질 경찰의 과잉 진압은 고질적 문제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폭행하는가 하면 공연장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총을 난사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은 주로 빈민가에서 일어납니다. 지난달 24일 방탄 헬기와 무장 군경이 마약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주택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치열한 추격전과 총격전 끝에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A partir do momento que você tem o cessar-fogo naquela região, você conseguiu atingir a estabilização da área. O que não podíamos ter para a população local. 그런데 소탕 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경의 무분별한 총격이 자신의 가족을 죽였다며 절규합니다. Puta, chegou a comida na minha, vocês mataram ele!
Anitta, filha da puta! Vai filmar lá no caralho, caralho! Ele não trabalha nessa porra! Poderia muito bem empreender, né? Fazer o trabalho dele certo. Não, mas eles executaram. Eles executaram. Esse é o nosso medo. Porque qualquer pessoa pode ser que mora aqui. Até ele que é uma criança, elas. Qualquer pessoa.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매년 대규모 사상자가 나오는 현실에 대해 유엔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remind the Brazilian authorities that the use of force should be applie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Lethal force should be used as a last resort and only in cases where there is an imminent threat to life or of serious injury. 민간인 밀집 지역을 향한 군경의 총격. 최근엔 어린아이까지 총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 criança baleada! Criança! A criança baleada! A criança baleada, tia! A criança toda ensanguentada na moto, tia! Que criança é essa? Eu vi na moto, mulher, tia! 4살 배기 앨리스는 엄마와 팝콘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É difícil, mas a gente vai conseguir sair dessa. Vai conseguir. 이런 사태는 브라질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as a partir do momento que eu entro no excludente de ilicitude, ao defender a minha vida ou de terceiros, a minha propriedade de terceiro, o meu patrimônio de terceiro, a violência cai assustadoramente. Os caras vão morrer na rua igual barata, pô. E tem que ser assim. 보우소나루의 취임 이후 사실상의 직결 처분 면책권을 가진 경찰은 초강경 범죄 소탕 작전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탕 작전으로 브라질 전역에서 매년 6천여 명, 하루 평균 17명이 사살되고 있습니다. Uma bala na perna e depois ele tav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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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olicial foi lá e terminou de executar. Porque foi isso que aconteceu. Ele estava vivo, poderia muito bem, ele não estava com nada, não estava armado. 시민들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살된 사람이 범죄자가 맞는지, 정말 사살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망자의 신원이 왜 공개되지 않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e confrontaram com as forças policiais, mas eles realmente resistiram a uma ordem legal de prisão e foram abatidos e neutralizados. 브라질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무수한 죽음이 속출했지만 왜 용의자 대부분이 한결같이 죽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은 오직 경찰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간 과잉 진압 뉴스를 여러 봐왔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 지나친 강경 진압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특히 리우 씨 같은 경우는요, 경찰이 살인 진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네. 그럴 만한 게요, 이 사망자 수가 브라질 내에서도 가장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 오죽하면 이 시민단체 등 이 요청에 따라서 올해 초에 연방 대법원이 리우 씨의 90일 안에 이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동행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경찰 제복에 바디캠을 설치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어허. 과연 이 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고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보스나루 대통령 집권 이후에 더 좀 무자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네. 영상에도 나왔지만 집권하면서 이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공권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남미 지역의 뭐 범죄 조직이라든지 깽단 같은 경우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혹한 것도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무고한 시민들한테 이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지금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이 면책 조항 이거를 진압 과정에서 즉결 처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네, 그런 좀 또 확대하는 법안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면책 조항을 확대시킨다. 네. 왜 이렇게까지 경찰 쪽을 옹호하는 걸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이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브라질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강력한 후보죠. 그 경쟁 후보인 룰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46%, 또 30%인 보스나루 대통령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보스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요 핵심 지지층인 군경 세력을 비롯해서 공권력 강화에 찬성하는 보수층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이른바 이제 갈라치기, 편가르기 정치와도 비슷하죠. 네. 그렇지만 그런 정치가 이런 국론 분열을 통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국가에게 줬는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노인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데요. 최근엔 이를 수습하는 유품 정리 청소 업체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이태경 PD가 준비했습니다. 오사카의 다세대 주택. 유품 정리 청소업체 팀이 이곳에 3개월 동안 비어있던 집을 정리하러 나섰습니다. 어떤 연고도 없이 죽은 거주자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때면 특수 청소업체 직원도 방 안의 악취를 참기 힘듭니다. 버려진 쓰레기와 외롭게 죽어간 이의 자취만이 방 안에 가득합니다. 何で亡くなったっていうのが不明になっております。もう遺体がもう溶けて液状化している状況だったそうで、こちらにあるのが、おそらく人の体が溶けて出てきた油ですね。脂肪です。 마지막까지 외롭게 떠난 고인을 위해 청소업체 직원이 명복을 빕니다. 최근 들어 특히 코로나로 사람들과 왕래가 끊긴 노인들의 죽음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コロナ禍においてはかなり増えてきましたね。もう依頼件数も相談件数もかなり増えてます。だいたいもう3倍から4倍ほどは増えていっております。 고독사가 발생한 집은 사고 물건으로 처리되어 집주인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유품 정리에서 소독, 쓰레기 처리를 하는 전문 청소업체에 마지막을 맡깁니다. 이 방에서 외롭게 죽은 사람은 71살의 남자 노인. 기댈 가족이나 친지 하나 없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삶을 연명하다 아무 흔적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セルフネグレクトが孤立死の予備軍というふうにも日本の結果では言われておりまして、自分で生活に必要な行為をしない、特に生命健康に関わるような行為をしないためにそれが死に至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 대부분의 고독사는 아무 연고 없는 개인이 스스로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기 방임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적 고립 속에 최소한의 존엄도 지키지 못한 죽음입니다. 도쿄도에서만 지난 15년간 외롭게 죽어간 사람이 82%나 증가했습니다. 孤独や孤立の問題への対策を総合的に推進するため、政府は去年2月に配置された担当閣僚の下に対策室を設けて取り組みを進めていて、 일본 정부가 작년 고독사 문제 담당 장관과 부서를 신설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1年となる中、政府は新型望まない孤独・孤立は個人の問題ではなく、社会全体で対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일본 사회의 고독사 문제는 해소될 수 없을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역 공동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고립된 노인들에게 수시로 휴대폰으로 안부를 챙겨주는 일입니다. それともう一つは遠方、近くの人はそれで済みますけども、遠方の人はなかなか来れないという形であれば、やっぱりこういう SNS を使った方がメリットがある。 갈수록 힘이 붙이는 건강 상태와 경제적 궁핍으로 독거노인들은 일상을 살아가기 버겁습니다.
여기에다 공동체 붕괴로 인한 소통 단절과 외로움으로 인해 노인들은 고독사하기 쉽습니다. 今は隣に誰か住んでるかもわからない。ゴミ出しに行っても挨拶はするけれどもそれ以上の会話が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いわゆる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ね、近所付き合いも希薄になったということと。 이 지역에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랑방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웃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90살의 아이코 할머니도 이곳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だから私の願うのはもうピンピンとして少しでも皆様のお役に立ってコロンと行くのがいいかな。ゴキブリじゃないけれどもう本当にね餌もらって死ぬよりもそういうふうにして自分で活動の中で死にたいなと思ってます。 지금 일본은 외롭고 슬픈 노인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고독사,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예, 사실 이런 그 고독사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층이 많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네. 일례로 지난 2월 달에 70세 노인이 사망했는데 2년이 지나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2년 동안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다고요?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자에 앉은 채 미라 상태에서 발견이 됐고 또 연락을 할 만한 가족도 없어서 마을에서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정은 그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고독사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으로 외로움부, 그 Ministry of Loneliness를 처음으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생경한 이름이네요. 근데 뭐 사실 요새는 이제 고독사를 고립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이제 죽어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노년층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또 이제 요새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이 대인 관계라든지 뭐 취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도 사실은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서는 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청년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청년층의 이제 고립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네. 팬데믹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고립사, 고독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고령화 사회 또 1인 인구 사회가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선 20년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7도에 이르는 때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최악의 가뭄이 닥친 그 현장을 이영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버댐입니다. 댐 안쪽 미드호 주변은 물에 잠겨 있어야 할 땅이 허옇게 나와 있습니다. 취수탑은 거의 전체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Since 1983, the water has continually gone down. The seal came up. These are the intake towers. Right now, you can see the intake towers way down to here. In fact, it's 150 feet down from capacity. 후버댐으로 만들어진 미드호는 둘레만 185km로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네바다, 애리조나주 등에 물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의 인공호수입니다. 이 미드호의 만수위는 해발 374.5m인데 6월 8일 현재 수위는 319m로 55m나 내려가 있습니다.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성으로 촬영된 미드호의 변화 모습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대체적으로 과거 형태를 유지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호수의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드호 서쪽 볼더항으로 가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물이 차 있었던 항구는 완전히 말라붙었고 바닥은 딱딱하게 굳으면서 그물처럼 갈라졌습니다. 그 위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떼지어 죽어 있습니다.
모두 완전히 말라 껍질만 남은 상태입니다. Phoenix uses less water today than they did 30 or 40 years ago when there was a fifth of the population. What happens next? 갈라진 바닥, 먼지만 날리는 땅을 15분쯤 더 걸어야 비로소 미드호 물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호수와 땅의 경계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GPS로 위치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호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People ask me like, hey, what do we need to do to fill up Lake Mead again? I need over a decade of above average snowfall in the Colorado Rockies to make that happen. 캘리포니아 중부 베이커스필드의 농장지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푸른빛으로 들어차 있을 때이지만 곳곳이 맨 땅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이 농가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농장지대에는 이처럼 농사를 포기하고 빈 땅으로 방치한 농장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몬드 농장 등을 운영하는 실씨는 올해 250에이커, 축구장 면적의 140배 규모의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땅에 공급할 물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 And so many pumps are being turned on right here is pushing the water down. So we're not getting as much water. So normally that well would do 1,200 gallons a minute. It's only doing 800. 부족한 물을 주 정부 수자원 당국으로부터 할당받는데 이 물도 계속 줄고 값도 2배로 뛰었습니다. So last year we paid $95 an acre foot from our irrigation district, and we got about 50% of our allocation. This year, with only 15% of our allocation, we're paying $185 an acre foot.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그동안 물 사용 자제를 당부했지만 올해 물 사용량은 1년 전보다 오히려 19% 더 늘었습니다. 주 정부가 주 전역에 급수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사이 LA시는 선제적으로 이달부터 야외 물 사용은 주 2회, 스프링클러 가동은 8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 수도 당국은 매일 주택가를 다니며 물 낭비 사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천여 건을 적발해 10만 달러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It's actually against the rules to water between 11 a.m. and 7 p.m. It's too hot, so the water is just going to evaporate anyway, so that's why that's enforced. 네바다주는 지난해 관상용으로 쓰이는 잔디를 아예 불법화해 2027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They really don't provide any significant benefit. We find that lawns and front yards don't get used. They just sit there and drink our water supply.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주 정부들은 여름철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까지 제한 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입니다. 정말 극심한 가뭄이네요. 미국 소식까지 살펴봤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